네, 다음 분은 윤승용 님이시고요. 작년에 118기 기본 핵심반 저랑 같이 시작하셔가지고 8월 31일 날 입과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지금 5개월 걸린 거고 9주 끝나고 심화 중도 입과 9주 하고 이제 합격한 거니까 대략 한 18주 걸린 것 같네요. 그렇게 따지면. 이분의 문제점은 뭐였냐면 다 못 썼어요. 항상. 근데 앞에 문제는 진짜 기가 막히게 줬거든요. 아, 이런 것까지 하는데 뒤에는 막 한 문제 안 쓰고 막 이런 식이었어요. 네. 그래서 성적을 저희는 이제 공개되어 있으니까 성적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등수도 처음 심화 들어오셨을 때 점수가 40 몇 점이랬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약간 좀 확신이 좀 그래도 있었던 게 이분은 일단 다 쓰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그 얘기를 좀 계속 좀 드렸거든요. 혹시 지금 쓰기에 부담이 좀 있으시거나 네, 아니면 답안 차별화에 그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은 아마 지금 윤승윤님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윤승윤님. 안녕하십니까. 윤승용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도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조금, 실감이 안 나고요. 네. 일단은 제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아마 제 이야기는 오래되신 분들보다는 입과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께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처음엔 제 자기소개를 하고 왜 하게 됐는지, 그리고 시간 순대로 제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를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과기정통부 네, 고시로 네, 사무관이었다가 그만두고 네, 개발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저기 약간 빈 기간이 있죠. 정리해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정리해고를 당해서 그거를 계기로 기술사를 준비하게 됐고요. 일단 왼쪽 아래에 있는 사진은 제가 그동안 썼던 이제 노트, 펜들, 그리고 정리했던 노트들을 이제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예전에 합격 후기에 이제 정원호 님께서 올리신 그 사진을 보고 저도 이제 합격할 때 이거를 올리고 싶다, 찍고 싶다, 인증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진을 찍었고요. 얼마 안 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결과는 딱 60점입니다. 1점만 모자라서 떨어지는 딱 60점입니다. 너무, 네. 그러다 보니 참 조금, 네, 아직도 실감이 안 나긴 합니다. 일단 먼저 도전한 계기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7월 23일에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어, 근데 제가 8월 11일에 결혼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결혼 직전에 정리고 받아가지고, 어, 지금 이직하지도 못하고, 이직 준비도 못하고, 그래서 근데 또 하필 일이 바빠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결혼 준비도 하고. 그래서 좀 쉬면서 자기 개발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다가 기술 원래는 뭐 그냥 뭐 개발이나 좀 해볼까 하다가 사실 제 인생 목표 중에 하나가 기술사를 따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럼 마침 이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 시간이 생겼으니까 기술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술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 직전에 이제 수입이 없을 거니까 최대한 싼 곳을 골랐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국비가 돼서 라이지움 BP반을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때 선택한 이 선택이 정말 탁월했던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한 일주 쉬고 바로 8월 31일부터 기본 핵심반을 들어갔고요. 이때는 진짜 네, 남은 멘토님의 기본 핵심반을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글쓰기를 정말 답안지 쓰기를 하시는 수업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답안지를 채워야 될까? 6개 어떻게 채워야 될까?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 글씨 크기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이걸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또, 이제 매주 두 문제씩 시험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시험 볼 거, 이제 쓸 때 두 문제 골라가지고 달달 외우고 달달 똑같이 쓰는 연습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필력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한 부분이 있었고요. 여기 밑에 있는 사진이 제가 첫 주에 썼던 셀테, 저는 셀테를 13문제 내주시는 거 다 풀었거든요. 다 풀고 정리하고 네, 구성을 하고 연습을 했어요. 이때는 뭐 기술사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이거도 몰라서 그냥 서브노트 보면서 어, 제가 이해한 대로 구성해서 답안지를 썼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글씨가 작고 글씨가 많고 시간 안에 못 쓰는 그런 형태의 답안지였다가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면서 계속 개선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어떻게든 일단 템플릿 맞춰 쓰기. 그리고 토픽은 셀테로 내주신 문제만 했습니다. 그 이상은 못했어요. 이거만 셀테만 해도 한 문제 답안지 채우는데 1시간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도 어쨌건 꾸역꾸역 하고 그리고 이제 토픽 조금 더 익숙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정보보안 기사 필기 한번 보고 네, 빅데이터 분석기다 필기 실기 한번 보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주변 지식들 조금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공유피스에서 공부를 했어요. 이제 파이브 스팟, 패스트 파이브에서 공부를 했고 주로 사당점에 있었고요. 와이프 아침에 회사 보내고 아침 먹고 오피스 가서 셀때 공부하다가 한 9시, 10시쯤 나와가지고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귀가하는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근데 그렇다고 전업으로 한다고 순 공부 시간이 늘지는 않더라고요. 보통 순 공부 시간 5시간 정도였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막 놀게 되고, 딴 거 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고시 공부하면서도 손에 굳은 살이 박힌 적이 없었는데, 이때 처음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다시 되돌아간다면, 순 공부 시간 조금 더 늘렸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쓰기 연습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사실 쓰기 연습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만 더 알았으면 더 공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운동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체력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운동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에 마지막 시험을 봤는데, 최종 시험을 봤는데 11월 3일에 입과해요. 첫날부터 이제 IT 경영 쪽 네, 열심히 모의고사 보고, 일단 중도이과 해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제가 모르는 토픽들도 많고, 수업하는 방식을 듣는데, 모의고사 문제 해설해 주시는 걸 듣는데, 바로 두음이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두음을 안 좋아해서 여태까지 두음으로 공부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평생을 걸쳐서 네, 두음을 바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그리고 첫 토토조, 저는 이제 저기 심화반 하시는 이제 3조에 들어갔는데 토토를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이야기하시는 못 따라가겠어서 굉장히 처음에 당황을 하고 고생을 했습니다. 답안지 돌려보기를 하는데 답안지를 뭘 봐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어,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또 주중에 또 온라인 토토를 하시니까 온라인 토토는 어, BP 7기, 8기 모의고사 4개 회차죠. 4개 회차 모의고사 가지고 개념 같은 걸로 토익 토론하고 2교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목차 구성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토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4개 토토 준비 목요일이잖아요. 일요일에 수업 듣고 월, 화, 수, 목 열심히 그 토픽들만 따라가고 이제 정리하는 것만 해도 힘들더라고요. 진짜 이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매주 매주 도메인 채워가는 게 제일 힘들었고, 늘 정리해서 어떻게 하면은 논리적인 목차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부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같은 조였던 이제 저기 뒤에 계시는 재현님
그리고 여기 지금 안 계시지만 뭐 재청님, 그 외에 이제 다른 선조분들, 어, 네,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고요. 요게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간 안에 쓰는 걸 못했어요. 19주차 마지막 주까지 갔는데도, 어, 2교시 보면은 한 문제씩 10점이 있죠. 한 단락을 다 못 썼어요. 왜 못 쓸까?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제 뭐가 문제일까 고민을 많이 하고 했었고, 이런 고민 때문에 한 번은 제가 지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냥 안 풀고 뒤에 앉아서 다른 분 어떻게 푸시나, 네, 지켜본 적도 있었고요. 네. 1교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절이 되고 있었는데, 2교시형이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거를, 네.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그 과정 끝나고 나서 네, 다른 분들 답안지를 분석을 하면서 그때 깨달았는데 어, 아, 조금 더 이야기 좀 더 하자면은 스피 커버리지 늘리는 게 너무 힘들었고 시간에 답안지 쓰는 거 힘들었고 적절한 모양의 답안지 이제 심화반 가니까 개념도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기본반 때는 그냥 동그라미 3개 넣고 짝대기 2개씩 하는 형태의 답안 쓰다가 이제 여기 와서 뭔가 차별화된 개념도 아니면 정해진 개념들을 쓰라고 하니까 네, 전혀 떠오르는 게 없어서 막 여러 가지 기출 문제들을 보면서 아니면 모의고사 기출 문제 아니면 다른 분들이 쓴 답안지 보면서 어떤 개념도를 써야 시간 안에 적당한 모양으로 예쁘게 그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타임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중간중간 저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마침 제가 퇴사하기 전에 했던 일과 동일한 일을 하는 직무가 오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해서 면접 준비하고 하느라고 사실 기술사 공부를 저 면접 근처 때는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어요. 거의 경력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리해야 될 토픽은 쌓이고 네. 토픽 저는 이제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정리를 했는데 요거 마감하는 게 딱 19주차 때쯤 마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리한 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험 전날까지 이제 선조분들과 많은 투토를 했는데 일단 시간 안에 쓰는 거는 템플릿을 잘 쓰면 시간 안에 쓸 수 있다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저희 이제 기본반에서 알려주시는 기본 템플릿은 양채역이 정말 좋아요. 양채역이 정말 좋은데 이거를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맞추면 막 4페이지, 5페이지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절대로 시간 안에 못 쓰겠더라고요. 근데 다른 분들 답안지로 올라온 답안지를 보다 보니까 요거 이런 식으로 줄였으면 되겠구나. 요 부분은 다른 걸 대체하거나 뭐 수준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하는 식으로 템플릿을 바꾸면 되겠다라는 거를 많이 배웠고요. 또 1교시형 문제 같은 게 2개 물어보는 문제들 많잖아요. 비교하는 거 말고 2개 물어봤을 때 근데 그 2가지가 관계성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되지? 어떻게 답안지 써야 되지? 어떻게 써야 논리적으로 뭔가 보이지? 라는 부분 고민 많이 했었는데 최종 마무리하면서 뭐 템플릿 하나 배워서 그거도 이번 시험에서 써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념도가 그 모의고사 해설지에 있는 개념도를 직접 답안지 써보니까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개념도를 최대한 답안지 많이 써보는 연습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브노트로 정리한 거를 답안지에 쓰면은 느낌이 너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최대한 어, 정리는 정리대로 하고 그거를 답안지에 써서 눈에 익히는 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 남은 2주 동안 어, 저희 선조분들하고 그때 만나서 토토를 했는데 그때 진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재현님께서 말씀하신 재현님의 차별화는 어, 암기라고 하셨는데, 전 진짜 딱 뭐 토픽 던지면은 두음이 줄줄 나오시더라고요. 법조항이 바로 나오고, 네, 그런 거를 보면서 자극받고 저도 열심히 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간글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시간 쫓기다 보니까 이번 시험에도 그렇고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전부 3단락, 4단락이 없어요. 하나도 못 썼습니다. 3단락, 4단락 들어간 게 하나도 없고요. 대신에 간글로 최대한 뭐 주변 토픽들 뭘 이걸 안다라는 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키워드를 많이 집어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음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두음을 정말 많이 만들어서 외웠고요. 이제 시험 당일인데 어, 너무 추웠어요.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손난로를 잡으면서 시험을 봤었는데 또 감독관도 조금 따라줬습니다. 시험 시작 전에 문제를 좀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뭐 쓰는 건 안 되지만 문제를 좀 보면서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제가 맨 마지막 자리였거든요. 그 30초 정도를 조금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실제 시험 문제는 문제를 보고 한숨을 많이 쉬었죠. 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게 너무 많아서 봤는데 기억 안 나고 봤는데 기억 안 나고 그래도 아는 데까지 쓰자. 가물가물하지만 어떻게든 쓰자라고 했는데 이때 시험 때는 1교시도 이제 PR ROC 문제를 가장 마지막에 썼는데 비교하는 문제잖아요. 한 칸, 두 칸 비우고 마무리를 했고요. 2교시는 다 썼고 3교시는 이제 칸 하나 비었고 4교시도 아마 칸 하나 비었을 거예요. 일단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썼는데 생각보다 점수를 잘 주셔서 놀랐습니다. 물론 비운 문제는 점수가 낮아요. 근데 다른 문제들은 점수를 잘 주셔가지고 제가 운 좋게 합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교시 토픽에 대해서 뭔가 어, 고득점의 비결을 말씀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사실 전 잘 모르겠는데 이교시 토픽들은 정리된 게 이렇게 정리를 했었고요. 역정규와 식스지, 뭐 데브세곱스, AI 디지털 교과서는 정리를 안 했어요. 연습을 안 했는데 안 나올 거 생각을 하고 안 했는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즉석에서 지원했고 일단 먼저 차례대로 반전기와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잘 하시는 방법대로 썼습니다. 뭐 개요 쓰고 절차 쓰고 그리고 고려사항에서 이제 뭐 일관성 측면, 성능 측면 이렇게 나눠서 쓰고 그래서 다른 분들과 큰 차이를 모르겠는데 여기서 고득점이 나왔었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실제 모의고사 이게 모의고사에 있던 문제인데 해설을 보니까 약간씩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CI/CD 데브세곱스 문제도 다들 쓰시는 것처럼 뭐 처음에 CI/CD 개요 쓰고 2단락에 데브세곱스 개요 쓰고 3단락에 CI/CD 파이프라인에서 데브세곱스 적용 방안 쓰고 이렇게 차례대로 썼고요. 대신에 CI/CD하고 데브세곱스 같은 경우에는 전 회사에서 잘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회사에 썼던 내용 그대로 조금 반영을 해서 설명 부분이나 강글을 좀 채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스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식스지는 기본 핵심 반에서도 풀었던 셀때 문제 중에 하나인데 아마 작년쯤에 여기 ITUR M2160이 표준이 나왔어요. 기본 핵심 반 때 셀 때 문제 정리하면서 느꼈던 게 기출 문제들을 항상 옆에 두고 다 봤거든요. 그랬더니 뭔가 표준이 나오거나 뭔가 발표가 났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문제가 기출로 나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식스시도 나왔었기 때문에 아,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 요 M2160에 있는 개념도
네, 육각형, 뭐, 삼각형 안쪽에 들어있고, 육각형 주변에 있고, 그리고 지표 15개 다 외워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굉장히 높게 주시더라고요. 여기 주파수 동향 같은 문제는, 어, 대한민국 스펙트럼 2024 열심히 썼어요. 그 전주에 토토를 하면서 네, 정주님하고 최신 안주로 둠 잡아가지고 열심히 외웠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썼고, 그러다 보니까 점수를 잘 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 외우진 못했는데, 그 전반적인 내용이 뭐 비면허 대역, 뭐 면허 대역하고 뭐 주파수 활용 이런 내용들이라서 적당히 채워서 썼는데도 불구하고 잘 점수를 주셨더라고요. 그 AI 디지털 교과서는 제가 마지막 문제로 썼는데 많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깊이 생각 못하고 그냥 막 썼는데 근데 주체별로 나눴던 게 좀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뭐 학생 입장, 교사 입장, 그리고 이제 이 학부모로 넣은 것도 있고 인프라로 넣은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잡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능 요구사항처럼 썼어요. 어떤 시나리오들을 예상을 해서 시나리오 베이스로 써서 뭔가 약간 색다른 느낌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제 이 시험 끝나고 나서는 막상 답안지 끝나고 나서는 답안지 다 작성하고 제출하고 나서는 기술 키워드를 하나도 안 넣었구나.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기술 키워드가 좀 부족하더라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여기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BP반을 고른 거는 정말 탁월한 아주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마음의 안정과 응원을 주신 기본의 신반 여러분들과 BP 토토 3조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기술사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고시보다 기술사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시험 성격이 다른데 고시는 답만 맞으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막 뭐 어떤 소문제 답이 한 줄이어도 점수 받고 그렇거든요. 근데 기술사는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모든 게 다 구성대로 해야 되고 템플릿 맞춰 써야 되고 가독성이 좋아야 되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 템플릿 맞춰 쓰는 거가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3.5페이지 정도 갔을 거예요. 네, 제가 그렇게 많이 쓰지는 못했고, 2교시는 네 문제 다 써서 13페이지까지만 가득 채웠을 정도였을 거예요. 14페이지 못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한 줄 넘어갔거나 못 넘어갔거나. 일단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템플릿이고요. 정말로 템플릿이고, 템플릿 맞춰 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자신만의 관점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아마 AI 디지털 교과서 저와 같은 관점을 쓴 사람이 얼마 없지 않았을까. 주체로 묶는다는 대부분 기술로 묶거나 아니면 시나리오대로 묶으니까 그렇거나.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본 핵심반 하면서 그때는 기출문제 없이 서브노트만 가지고 공부를 했었거든요. 서브노트하고 챗GPT하고 인터넷 검색어로 공부를 했었는데 그 여러 가지 토픽들을 3단표로 만들면서 어떻게 묶어야 되는가라는 거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최대한 뭐라도 아는 거를 많이 티를 내기 위해서 설명 부분에도 키워드를 넣으려고 애를 썼어요. 어떻게든 뭐라도 다른 거를 쓰려고 애를 썼습니다. 가물가물했던 문제들이 많아서 좀 그렇긴 한데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1교시 한 3문제 정도는 몰랐던 것 같고, 3, 4문제 정도 몰랐던 것 같고, 2교시는 사실 2교시, 3, 4교시, 2, 3, 4교시 어떻게 보면 기본 토픽들만 나왔잖아요. 그래서 커버리지는 얼추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커버리지 세부적인 내용이 다 기억이 나는 건 아니라서 그냥 가물가물한 개념도 그려놓고 어떻게든 지어 써서 낸 게 좀
그 맥락에 맞게 지어 쓴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소브노트 디지털 서비스 쪽 만들 때 그걸 모아놨습니다. 네, 막 ABC, CPNDS, 관리적 기술적, 기술 경제, 서비스 인프라, 아니면 조직 고객 협력사, 학계 국가 이렇게 묶어놓고, 아니면 경제사회 뭐 과학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놓고, 네, 네 매번 보면서 떠올리면서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저 서버노트는 네, 서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도메인별로 하나씩 만들어서 8권 나오더라고요. 차별화라기보단 식스지면 그걸 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외웠었고요. 네, 네, 저는 이제 보긴 했는데, 모의고사 보니까 뭐 15개 지표, 뭐 6개 서비스 시나리오로 되어 있는 모의고사 문제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다 외웠습니다. 음, 그리고 아마 조금 더 다들 그렇게 쓰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제 제가 만약 이 서비스의 담당자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으로 좀 답안지 쓰는 걸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할까 고민하고, 이제 데브세곱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우리 조직에 데브세곱스를 적용한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네, 반전교화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이 시스템에 반전교화를 적용을 할까 말까, 한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했던 게 약간 답안지에 드러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몇 개 정도? 개수를 세보진 않았는데 원당 100개는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10권 정도. 8권. 네. 800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800개 토픽은 완전히 수치가 되죠. 100%는 다 못했고요. 이게 봐도 봐도 까먹더라고요. 암기가 안 돼서 그렇지 이해는 가능. 네. 음, 이해를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한 거라. 그럼 저 800개 중에서 대략 한 70% 정도. 네. 네, 80%인 것 같습니다. 음, 면접도 기본 반 때는 셀태 문제들만 가지고 정리했었고요. 네, 셀태만 가지고 하니까 여기서 이거거든요. 이거 한 권으로 나왔다가 이제 심화반 오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메인별로 나눠서 그 토토 준비하면서 계속 쌓아갔습니다. 토토 준비하면서 쌓고 이제 저희 모의고사 한 2개년치 보면서 더 쌓고, 그리고 또 이제 한 장으로 정리하는 도메인 그걸 보면서 마저 쌓고, 버릴 거는 버리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근데 이제 외우는 거는 안 쓰면 이걸 못 쓰면 억울할 것 같은 토픽들을 먼저 외웠습니다. 음, 근데 저는 이제 정보보호 정책을 했고 개발자였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공학 쪽의 개발이나 아니면 정보보호 쪽 관련된 내용 안 나오면 그걸 못 쓰면 억울할 것 같아서 그 부분들 먼저 외우고 다른 쪽으로 조금씩 넓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셀테만 하게 된, 저는 전업으로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셀테만, 그때는 기본반 할 때라서, 셀테만 하면 시간 조금 남거든요. 그래서 그 남는 시간 동안 조금 커버리지를 복습하거나 아니면 넓히자는 생각으로 이 자격증을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또 이제 유효했던 거는, 이제 기사 시험들 보면은 두 분만 모아서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는 계속 유튜브로 틀어놓고 그냥 그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으면서 외웠었는데 그런 것들도 답안지 쓰는 데는 좀 도움이 됐었습니다.